정말로 하이드는 교수대에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제 몸을 살려낼 용기가 솟아날 것인가? 그건 오직 신만이 알고 있을 걸세. 오늘 세계문학의 산책은 내 맘속 악과의 대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문에 얽힌 이야기. 어터슨 변호사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워 감화를 주는 사람인데 먼 친척이며 마을에서 유명 인사인 리처드 앤필드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런던의 뒷골목을 산책하던 중 오래 방치된 낡은 2층 건물 앞에 왔는데 앤필드가 그 집의 문을 가리키며 그 문에 얽힌 이상한 사건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앤필드는 겨울밤에 갑자기 몸집이 작은 사내와 8살 남짓의 여자아이가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길모퉁이에서 부딪혔고 키 작은 사내는 넘어져 우는 아이를 그대로 밟고 가버렸습니다. 앤필드는 뛰어가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 울부짖는 아이 곁으로 갔는데 꽤 많은 사람이 아이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 사람은 얼굴이 몹시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그 아이의 가족한테 100파운드를 주라고 했는데 그는 지금 보는 문 안으로 들어가 금화로 약 10파운드와 허츠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갖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은행 문이 열려 수표의 진위가 가려질 때까지 그 사람은 곁에 있었는데 그 수표는 진짜 수표로 밝혀지고 수표를 발행한 인물은 신사 중의 신사인데다가 선행을 베푸는 인물이었습니다. 어터스는 아이를 짓밟은 사내의 이름을 물었는데 하이드라는 사람이라고 했으며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자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혐오스럽고 어딘가 기형인 것 같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하이드를 찾아서 그날 저녁 어터스는 우울한 기분으로 사무실에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지킬 박사의 유언장이라는 서류를 꺼냈는데 유언장은 의뢰인이 자필로 쓴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헨리 지킬이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그의 전 재산을 그의 친구이며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넘긴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터스는 하이드라는 사람이 금시초문이란 사실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터스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중얼거리며 서류를 금고 안에 넣고 친구이자 의학 박사인 레뇽의 병원으로 갑니다. 레뇽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어터슨이 헨리 지킬을 자주 보냐고 묻자 옛 우정 때문에 관심은 두지만 그가 이상해진 이후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터슨은 그 친구가 뒤를 봐주고 있는 하이드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레뇽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터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킬이 하이드라는 사람을 편애하는 이유와 두 사람 사이에 얽힌 괴상한 유대의 원인을 파헤쳐 보기로 합니다. 그놈이 하이드라면 나는 시크가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산책을 하던 어터슨은 문제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골목 입구로 몸을 숨겼는데 그의 모습은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문 앞으로 가서 제 집에 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는데 어터슨은 그의 어깨를 치면서 하이드 씨라 부른 후 자기를 소개하고 마침 만났으니 자기도 집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하이드는 지킬 박사는 집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알아봤냐고 물었는데 어터슨이 지킬에게 들었다고 하자 그는 당신에게 내 얘기를 한 적이 없소 라고 소리치고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어터슨은 골목에서 나와 지킬의 집에 가서 늙은 집사 풀에게 지킬 박사가 있냐고 물었는데 풀은 지킬 박사가 외출 중이라고 해서 안도를 합니다. 어터슨이 하이드가 해부실로 쓰는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하자 풀은 지킬로부터 그분께 복종하라는 분부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터슨은 지킬이 예전에 추악한 행위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2주일 뒤에 지킬 박사는 대여섯 명의 옛 친구들을 초대해 만찬 파티를 열었는데 어터슨은 손님들이 돌아간 뒤 지킬과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우정을 품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킬은 어터슨에게 레뇽은 잘난 척 떠들어대는 공론가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어터슨이 하이드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 알아냈다고 하자 입술까지 파래졌고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어터슨이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하니 지킬은 마음만 먹으면 자긴 언제든지 하이드 씨와 인연을 끊을 수 있으니 이만 덮어두자며 자기가 죽으면 그를 좀 돌봐주라고 애원해 어터슨은 그럼하고 약속을 합니다. 커루경의 살인 사건. 그로부터 1년쯤 후에 런던을 발칵 뒤집은 범죄가 터졌는데 어느 집 하녀가 2층 창에서 보름달로 환한 거리를 보다 백발이 성성한 멋진 신사와 체구가 매우 작은 사내가 마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녀는 체구가 작은 사람이 하이드라는 걸 알아채고는 깜짝 놀랐는데 그녀는 그 자가 언젠가 주인을 찾아왔을 때 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이드가 손에 든 지팡이로 노신사를 때려 땅바닥에 눕히고 짓밟았는데 끔찍한 모습에 하녀는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다가 정신을 차려 경찰을 부른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엉망이 된 피살자의 몸에서 지갑과 금시계가 발견되었고 어터슨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우표가 붙인 편지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터슨은 시체가 안치된 경찰서에 가서 댄버스 커루경을 확인했는데 경찰관은 하녀의 말에 의하면 눈에 띄게 작고 사악한 모습의 하이드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어터슨 변호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지팡이는 자신이 몇 해 전에 지킬에게 선물한 지팡임을 알아보고 형사와 함께 하이드의 집으로 갔는데 하이드는 어젯밤 늦게 들어왔다 바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이드의 방으로 갔더니 고급 취향의 호화로운 가구와 은재식기와 우아한 식탁보를 볼 수 있었는데 벽에 걸린 훌륭한 그림은 지킬이 선물한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가본 결과 이 살인자의 명의로 수천 파운드의 예금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혐의가 입증된 셈이라 형사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터슨이 지킬 박사의 집을 찾아간 것은 그날 오후 늦은 시각이었는데 그가 친구 지킬의 실험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난로 곁에 앉은 지킬 박사는 병색이 짙은 얼굴이었는데 어터슨은 커루가 자기의 의뢰인이었다면서 하이드를 숨겨줄 만큼 정신이 나가진 않았겠지라고 물었습니다. 지킬은 하이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이 사건으로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걱정이라면서 하이드의 편지를 보여줬는데 자기는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할 방도가 있으니 걱정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터슨은 필적 감정가인 사무장인 게스트를 불러 편지를 보여주는데 그는 지킬 박사의 필체와 일치한다고 했고 그는 친구가 살인자를 위해 위조 편지를 쓴 것을 알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상한 지킬. 커루경의 살인 용의자에게 수천 파운드의 현상금이 걸렸지만 하이드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지킬도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옛 친구들과 다시 교제하기 시작했고 이웃의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어터슨은 레뇽의 집에 가서 사색이 역력한 레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몇 주일밖에 못 살 것이라고 했고 지킬에 대해 묻자 보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터슨은 지킬에게 레뇽과 절교한 이유를 편지로 물었는데 이튿날 레뇽과의 언쟁은 치유할 수 없지만 어터슨과의 우정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보름이 안 될 레뇽 박사는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 그는 지킬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기 전에는 개봉하지 말 것이라는 봉투를 남겼고 어터슨은 편지를 비밀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춥고 황량한 3월 어느 날 밤 지킬 박사의 집사인 풀이 어터슨의 집으로 찾아와 고립된 생활을 하는 지킬 박사가 두려워 견딜 수 없다면서 범죄 행위가 있는 것 같으니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지킬 박사의 집으로 갔더니 홀에 모인 하인과 하녀들이 흐느끼며 두렵다고 했는데 어터슨은 풀과 함께 지킬 박사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풀이 어터슨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자 아무도 만날 수 없다고 말씀드리라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지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풀은 8일 전에 주인님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외쳤는데 그때부터 목소리가 바뀌었다며 주인님은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터슨은 지킬 박사가 살해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살인자가 거기 그냥 있겠냐고 했는데 풀은 그자를 봤었다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 자는 지킬과 달리 키가 아주 작았다고 했습니다. 마부 브래드쇼를 불러 범인이 뒷문으로 달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고 푸른 도끼를 어터슨은 부지깽이를 들고 서재로 쳐들어갔습니다.
어터슨이 지키를 부르자 안에서 하이드의 목소리가 들렸고 푸른 도끼로 자물쇠를 부수자 방 한가운데에 몸이 비틀린 사나이의 시체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체를 반드시 눕혔는데 그 시체의 얼굴은 하이드의 얼굴이었고 모든 장소를 샅샅이 뒤졌으나 지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킬이 자필로 쓴 어터슨의 이름이 적힌 커다란 봉투가 있었는데 어터슨이 봉투를 뜯자 6개월 전에 그가 지킬 박사한테 돌려준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하이드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브리엘 존 어터슨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어터슨은 충격을 받고 외쳤습니다. 지킬은 오늘도 살아있었고 바로 이 자리에 있었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살해될 리가 없지. 지금 달아났을 거야. 그리고 봉투에는 편지와 함께 레뇽이 어터슨에게 보낸 편지를 먼저 읽어본 후 자신의 편지를 읽어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헨리 지킬의 고백. 레뇽의 편지에 의하면 지킬이 레뇽에게 자신의 집 서재 유리장 속에서 가루약과 약병 그리고 수첩이 든 서랍을 가져가와 밤 12시에 오는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레뇽은 편지를 받고 이상했지만 그대로 해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되자 지킬이 보냈다는 체구가 작고 소름 끼치는 얼굴에 사내가 왔고 차분했지만 발작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킬의 고백에 의하면 그 사내는 하이드라는 커루경 살해범이었는데 빨간 핑크젤을 조금 넣은 시험관에 가루약 한 봉지를 섞어서 단숨에 마시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몸을 꼬으면서 비틀거렸고 이목구비가 녹으며 변했는데 눈앞에 창백한 얼굴의 지킬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병이 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킬은 자기의 편지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악마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약품을 개발하게 된 경위와 하이드의 모습으로 저지른 악행들과 쾌락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약을 오래 쓰다 보니 변신의 고통이 줄어들었지만 선보다는 악한 자아로 바뀌게 되어버리게 된 것을 친구인 어터슨 변호사에게 진술하는 고백서를 남깁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지킬은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데다가 부지런했으나 향락에 쉽게 빠지는 기질이라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분별을 가릴 줄 아는 나이에 이르러 주의를 의식하고 출세와 사회적 지위를 따지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이미 이중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분쯤 지나면 나는 또다시 그 끔찍한 하이드로 변해버릴 걸세. 하이드로 변하면 나는 의자에 앉아 몸부림치면서 울겠지.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며 울런지 아무도 모를 걸세. 나는 또 혼자서 아음을 졸이고 무서움에 떨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겠지. 나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안식처인 연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위협하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내왔거든. 정말로 하이드는 교수대에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제 몸을 살려낼 용기가 솟아날 것인가? 그건 오직 신만이 알고 있을 걸세. 루시안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단편 소설로 인간의 이중성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자 이중인격을 표현한 작품의 선구자격인 소설입니다. 원작 소설은 1886년에 출간되었는데 원제를 정확히 번역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지만 한국에서는 줄인 제목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인격이란 소재를 사용한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데 주인공인 헨리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의 선과 악,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여러 실험 끝에 화학약물을 만들어 자신의 인격을 두 개로 나누는 것에 성공하는데 하나는 원래의 지킬 박사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에 있는 절대악의 분신인 에드워드 하이드입니다. 둘은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 낮 시간에 지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젠틀한 신사와 같은 행동을 보이지만 밤에 하이드가 되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실험의 성공에 고무되어 지킬 박사는 더 많은 약물을 마셔 자주 하이드로 변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 사악한 하이드가 되려 하자 참회록을 쓴 후 생을 마감합니다. 이 작품은 선한 지킬의 뒤로 사라져버린 악한 하이드의 정체를 폭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악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면 선의 요소는 끝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 자기 내면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한 번쯤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났는데 소설가이자 수필가로 활동하며 모험을 주제로 한 소설 보물섬을 써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토목 기사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어머니는 목사의 딸이었는데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공학 기사가 될 생각으로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공학을 공부하다 법률가를 꿈꿔 전공을 법학으로 바꾸었고 1875년 변호사 자격을 땄지만 적성이 법학이 아니라 문학임을 뒤늦게 깨닫고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몸이 약했던 스티븐슨은 23살 무렵부터 아프기 시작해 평생 병마와 싸우며 살았는데 요양을 위해 유럽 여러 곳을 여행하는 동안 문학과 깊게 사귀게 됩니다. 스티븐슨은 공상과 방랑, 모험을 좋아해 꿈을 쫓는 이야기, 여행 이야기, 젊음이 넘치는 소설과 수필을 많이 썼는데 1880년에 펜이 오스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오스본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아이 셋을 둔 여자로 나이는 스티븐슨보다 11살이나 많았지만 피를 토하는 스티븐슨을 곁에서 돌보며 스티븐슨이 작품을 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886년 스티븐슨은 남태평양 사모아로 거처를 옮긴 후 건강이 좋아졌지만 1894년 12월에 발작을 일으켜 뇌일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모아 추장들은 그를 봐야 산에 안장했는데 대표작으로 보물섬, 지킬 박사와 하이드, 발란트의 경 등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에게 드리리다. 따사로운 햇살 비추는 아침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와 근처 분수에서 치솟는 감미로운 물소리들을 그리고 고지어 찾아들 석양을 내 쓸쓸한 마음의 눈물인 석양을 또한 나의 조그마한 손 그리고 당신의 마음 가까이에 잊지 않으면 안 될 나의 마음을 아폴리네르 당신이 원하신다면